114페이지 펴보시죠.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계약서 쓸 때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요? 본인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본인 이름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자, 갑이 소유하는 땅을 갑이 지금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을에게 네가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을 했어. 그래서 갑 소유의 땅을 병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매매계약은 을이 이렇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때 이때 매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기다 갑의 이름으로 써야 된다고 을의 이름으로 써야 된다고 이것을 대리행위라 하시면 돼.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써야 할 것을 을이라고 써버렸대. 그러면 이 병은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지만 매도인이 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을이 지금 매매계약할 때 매도인이 매도인과 을과 이렇게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렸잖아. 그럼 이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 갑에게 물어야 되겠어? 그래서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지금 배우는 거라고. 자, 한번 읽어본다. 114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시작.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거기다 몇 줄 것이요? 이제 조문에다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여기다 몇 줄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거다 몇 줄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현명. 이걸 현명. 그럼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 쓸 때 본인 이름으로 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어도 그 다음에 유효무효를 판단할 때는 대리권 있냐 없냐 따져야 되겠지? 두 번째 문제야 거기는. 자, 2항 읽어보자. 문제는 대리인이 이제 115조 봐. 오른쪽. 115조 봤더니 본인을 위한 것임을 115조 가는 게 아니고 15조. 이게 그래서 헷갈려 이게. 오른쪽 책을 봤더니 115페이지요. 115조요.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115조 찾으셨나요? 115조 봤더니 대리인이 봐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 말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야.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은 뭐냐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매매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지. 대리행위 아니라고 일단. 그래서 읽어보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제 낱말 뜻을 해서 그럴 텐데 거기다가 본다에다 몇 줄 것이고 본다. 본다는 오른쪽에 쭉 몇 줄 것이요. 본다는 우리 책에서 본다는 간주한다 이런 뜻이고 응? 만약에 법조문에서 이거 법률 용어야 간주한다 이런 말에 나오면 간주한다 이런 말은 효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효력이 변하지 않는다. 효력이 변함이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이렇게 써버렸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대리인은 내가 착오로
갑의 이름으로 써야 될 텐데 실수로 나의 이름으로 썼으니 취소해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간주한다 이 말은 이제 비교해놓고 비교되는 개념이 추정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추정온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추정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효력이 뒤집힌다 그런 뜻이 앞으로. 추정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효력이 번복된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간주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효력이 번복된다, 번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주와 추정 이런 조문이 나오면 눈으로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 법조문 기술이니까 이런 거. 법조문 외우는 방법이면. 따라서 간주온다 이런 뜻이니까 대리인은 간주온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리인은 자 효력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은 차고 취소 주장한다 못 온다. 차고 취소 주장하지 못 온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야. 이렇게까지가. 그래서 읽어봤더니 자 3번에 형광펜 준비해.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단어야. 착오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양가로 3번 밑에 그 두 번째 줄에 24회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거기 오른쪽에다가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 형광펜. 그 중간에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 조문 밑에 있잖아. 법조문 밑에 해설란에 착오 주장한다, 착오 주장 못한다. 그 말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렇게 지 이름으로 써버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 네가 책임져 라고 주장했더니 대리인이 실수로 내 이름을 쓴 것이므로 착오로 취소한다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만 이해하셔. 그럼 이제 대리인이 성립이 되었어. 그래서 자 비현명의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착오 취소한다 못한다 그 말이야. 다만 이렇게 썼어도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썼지만 갑이을에게 위임을 했을 때 위임장을 제시해줬어. 위임장. 내가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시해주고 자기 이름으로 썼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 물으라. 그런 뜻이라고.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 동그라미 쳐봐. 상대방이 상 종문에 알았거나의 알 수 있었을 때 수 그러면 상할 수 나오지? 상할 수일 때는 상대방 보호줄 필요 없잖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썼어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대리인에게 간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설득됐나? 이제 됐어.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제 성립이 되었다면 유효무효 따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114페이지, 111페이지에 02번에 대리행위 하자 나오나? 거기다가 오른쪽에다 메모해. 거기다가 이제 대리행위 하자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뭐라고 메모하냐면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 이렇게 써보셔.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여기 날개에다 쓰라 그러면 여기다 써야 돼. 115조 여기다가 115조 오른쪽에다가 대리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배웠으니까 효력 요건. 그럼 대리행위 효력 요건에 우리는 대리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었지? 그런 것이 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대리행위에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써놓어. 그러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우리는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서 표시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를 비교해야 되겠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 그래,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유무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유무의 판단은 대리인 표준이다 그 말이야. 대리인 표준. 누구 표준? 즉 사기당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또 통정 허위 표시했는지 반사회적 이중매매 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 두 번째 쓰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제대로.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또 의사를 정할 때에도 대리인에게 정신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행위능력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모르겠네.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능력만 있어야 돼. 의사능력만 있어도 돼. 분별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대리인의 의사능력 존재를 물어보는 게 이게 117조요.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게 115조. 116조.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돼. 다시 해. 본인이 대리인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실수로 의사표시 했는지 안 했는지 사기당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마시고 가자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실수가 없어야 되고 의사를 정할 때는 대리 의사표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사를 정할 때는 분별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만약에 대리 의사 능력이 없으면 확정 무효로 변한다는 거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고? 대리권이 존재해야 확정 유효가 되고 아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무권대리라고 했고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도 있었고 표현대리도 있었죠? 그런 것들 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게 대리의 효력 요건, 대리권 남용이 없을 것 이렇게 써놓고 가자고. 대리권 남용이 없을 것 이렇게만 써놓고 가.